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는 페인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두서없이 페인터에 대해서 소개를 했어요. 그쵸? 그랬던 이유는 한 차시밖에 없었고, 여러분들이 배워서 일단 페인터를 막 보는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만져봤을 거라고, 페인터를 다뤄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한번 페인터를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해봅시다. 자, 여기는 지금 페인터 2016이라고 돼 있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버전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크게 다르진 않을 거고, 지금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네요. 알다시피 여기서 전부 닫아줄 수가 있어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창이죠. 네. 여러 가지 창들이고, 여러분들이 다 닫아줘도 됩니다. 이거는 그때 포토샵 했던 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위에 파일 메뉴, 풀다운 메뉴들이 있고, 툴들이 있어요. 그쵸? 위에 선택하는 브러쉬마다 설정을 바꿔줄 수 있는 창들이 있고요. 그쵸? 그리고 오른쪽에 아무 창이 없네요. 자, 그런 모든 창들의 제어는 포토샵의 그것과 같이 윈도우에서 잡아줄 수가 있어요. 열었던 것도 다 닫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위에 있는 브러쉬 셀렉터 바도 안 보이게 감출 수도 있어요. 없는 친구들은 브러쉬 셀렉터를 열면은 브러쉬 셀렉터를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윈도우에서 모든 창들을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컬러 창이 없네요. 그럼 컬러 창, 함께 붙어 다니는 컬러 믹서, 그리고 컬러 셋 라이브러리 등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 포토샵의 그것이랑 상당히 비슷해요. 지금 더티 브러쉬 모드로 되어 있고요. 언제든지 다른 모드들을 옆에 확장창을 열면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걸 포토샵에서 배운 바가 있기 때문에 페인터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심지어 단축키도 상당히 비슷해요. 자, 파일 뉴 해서 하나를 열어볼게요. 아주 이 파일 이름도 상당히 단순하죠? 보면은 센티미터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고 레졸루션, 이 해상도를 조절하는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작업을 하기 위한 최소한의 것만 있죠. 페인터는 가로 세로 크기를 정하고 캔버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페인터를 열었을 땐 되도록이면 가끔씩 이렇게 브러쉬 트래킹을 해주세요. 여러분들마다 브러쉬를 작업하는 속도나 브러쉬 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이 페인터가 여러분들의 습성을 기억할 수 있게 가끔씩 이렇게 브러쉬 트래킹을 해주면 여러분들에 맞게 페인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항상 꺼내놔야 될 건 이 컬러 창이랑 레이어 창은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컬러 창이랑 레이어 창, 내비게이터는 필요 없고, 항상 이렇게 채널 창도 많이 쓰지 않으니까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가능하면 이렇게 항상 정리를 해놓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많이 쓰는 것들에 대한 어레인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New Workspace에서 이렇게
세이브를 해놓으면 언제든지 다른 작업 환경에서도 내 작업 환경을 어레인지 이게 설정을 해놓을 수 있습니다. 볼까요? 워크스페이스, 여기 초이스라는 방금 저장한 워크스페이스가 있죠. 네. 기본적으로 이 페인터의 가장 꽃은 이 브러쉬들입니다. 브러쉬들. 전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부탁했을 거예요. 되도록이면 모든 브러쉬들을 다 써보라고. 간략하게 얘기하자면 여기서 다 여러가지 브러쉬를 다 써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그때그때 고를 수가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브러쉬 세트를 만드세요. 브러쉬 세트 만드는 법은 간단합니다. 쉬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자주 쓰는 그 브러쉬를 끄집어내면 돼요. 바탕화면. 그럼 언제든지 지금 커스텀 3이라는 브러쉬 세트가 생겼죠? 자, 그런 브러쉬들은 이 커스텀 팔레트에 있어요. 윈도우에 커스텀 팔레트에 방금 만들어진 커스텀 3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사실 여기 커스텀 팔레트에 보면 최스라고 지금 이 선생님이 많이 쓰는 브러쉬를 저장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최스 최원재 선생님이죠. 그래서 이름 따라 만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커스텀 팔레트 오거나이저에 들어가면 그것들에 대해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방금 우연히 만들어진 커스텀 팔레트 두 가지가 있네요. 얘네들은 딜리트도 여기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리네임 이름도 여기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브러쉬 세트를 이렇게 만들면 좋겠네요. 여기는 커버 펜슬, 샤프 초크, 심플 워터, 캘리그라피, 이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오일 파스텔 등이 있네요. 여기서도 시프트를 누르고 얘를 옮겨서 조절을 해줄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쓰다 보니 이미지 홀수가 참 좋더라. 그럼 언제든지 시프트를 누르고 다시 첨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옮겨지지 않고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어레인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라지 아이콘, 스몰 아이콘 볼 수가 있고, 내가 만든 브러쉬 셋은 언제든지 커스텀 팔레트에 들어가서 조절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름을 바꾸거나 아니면 익스포트 팔레트 빼낼 수가 있죠. 팔레트를. 그래서 다른 컴퓨터에서 쓸 때 내가 자주 쓰는 이 브러쉬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되면 굳이 여기서 브러쉬를 선택해 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한번 일단은 여기서 어떤 설정을 막 만지고 가지고 놀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여기서 리셋을 하면 언제든지 초기 설정으로 돌아갑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걸 막 이것저것 만져보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들이 일단 생소한 것이 그레인일 거예요. 그레인 설정 값이 있죠. 뭐 그냥 드로잉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뭔가 창조적인 걸 표현할 때 이런 것 설정들을 만져줄 수가 있겠죠. 네. 자, 일단 그레인 설정 값에 대해서는 이 페이퍼를 분명히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이 파일을 만들 때 이 페이퍼도 기본적으로 베이직 페이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샤프 초크로 뭐 곰 그림을 그린다고 합시다.
근데 브러쉬 사이즈가 너무 작아. 브러쉬 사이즈는 포토샵의 그것이랑 같아요. 대괄호 소괄호 키로 확대 축소를 해줄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컨트롤과 알트 키를 두 개를 동시에 누르면 드래그를 해서 내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 줄 수가 있어요. 채색할 때 많이 쓰이겠죠. 컨트롤 키와 알트 키 두 개를 동시에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브러쉬 사이즈를 드래그해서 조절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 볼까요? 여기 그레인 값은 무엇을 지칭하냐면, 그레인 값이 높으면 이 페이퍼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그쵸? 그레인 값을 낮추면 페이퍼의 질감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너무 낮추면 아예 그림이 안 그려지네요. 질감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확대해서 볼까요? 확대해서 보면 더 잘 보이겠죠? 질감의 영향을 받는 것을. 지금 밑바닥에 보이는 게 종이의 질감입니다. 자, 볼까요? 종이 질감을 바꾸게 되면 바뀐 종이 질감이 표현이 되겠죠? 특이한 종이 질감을 하게 되면 그 특이한 종이 질감이 밑에 보이겠네요. 종이 질감의 영향을 받고 싶지 않다, 많이 받고 싶지 않다 하면 그레인 값을 높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종이의 질감에 크게 영향 없이 드로잉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나온 김에 리셋 값도 볼까요? 이건 지금 건성 재료들입니다.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여기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은 그때그때 바뀌어요. 드로잉 매체에 따라 바뀝니다. 이 건성 매체들은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수치화 쪽은 디퓨전, 웻 프리즈 완전히 다르죠. 건성 매체들은 보통 리셋 값과 블레이드, 그리고 스트로크 지터 이렇게 있습니다. 리셋은 밑색이 올라오는 정도예요. 예를 들면 이 위에 옐로우의 색을 섞고 싶다. 힘 조절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데, 리셋 값을 어느 정도 조절해주면 그 정도를 설정해 줄 수가 있겠죠. 조절해 줄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직접 해봐야지 이 확실한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브러쉬가 타블렛이 있어야 되겠죠. 압력 수치가 적용돼 있어야 되겠죠. 블레이즈 값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색을 믹스 시킬 때 이 설정 조절을 하는 게 도움이 되겠죠. 자, 스트로크 지터는 뭘까요? 지금 0으로 돼 있죠. 스트로크를 했을 때 지금은 스트로크 모양대로 되지만 이 지터 값을 높여주면 지터는 무작위성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드래그를 했을 때 스트로크 부분이 자기 마음대로 약간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스트로크가 되겠죠. 다시 낮춰주면 원래 상태의 스트로크가 됩니다. 중간 정도로 해주면 드래그를 했을 때 스트로크가 막 여기저기 찍히는 걸 볼 수가 있죠.